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부동산 올인원 2부를 함께 꾸며주실 분 모셨는데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김정미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 부동산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바로 알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원장님, 오늘 같이 공부해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당분간 돈 벌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투자로 부자 되기 시간인데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해도 될까요? 자, 이 시간 여기에 또 팁이 있습니다. 자, 김정미 원장의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죠. 29강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원 정리후 500만 원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저의 어떤 풀 스토리가 되겠죠. 살아오면서 저의 살아온 리얼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용기를 불러주지 않을까, 아니면 희망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아침에 규제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부동산 강화 대책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사항은 제가 자료를 먼저 보내기 때문에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오늘 발표된 내용과 더불어서 비교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이 시간도 이런 때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해도 될까라는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거는 이런 일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고 제가 투자를 시작하면서도 불구하고 2005년에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굵직하게 무엇으로 나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대출 규제 강화죠. DTV, LTV 강화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연도 강화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대출 규제 강화, LTV, DTI 강화가 과연 어디까지 여파를 미칠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상승과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2005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래에는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이랬을 때 어떠했는지를 제가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김정미 원장은 벌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소액투자로 짭짤한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을 오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액투자 지금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보죠.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규제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꽉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 김정미 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이 2014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간에는 500만 원 투자, 빵원 투자도 가능한 부분이 있었죠. 빵원에서 나는 1000만 원만 늘어나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런 중간중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 과연 오를까? 아닐 거야 라고 했지만 증명이 되죠. 가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동산 사이트의 시세에는 다세대 주택이 뜨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우리가 경제방송을 통해서는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올랐는데도 팔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올랐으면 팔 수 있는 지역에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효한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지금의 제가 부동산에 있어서 시세 차익을 보려면 트렌드에 편승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렌드 편승. 자, 규제 강화가 있는데 트렌드 편승은 웬 말이야? 그래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주거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거의 형태를 보면 자가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월세 형태가 바로 전세 형태를 추월했다는 것이죠. 그럼 기존의 사람들은 무슨 투자를 많이 했어요? 바로 갭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전세 끼고 얼마 투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난무하다 보니 1,000만 원 투자로 5천만 원 벌었어. 암 투자한 사람만 바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소액 투자로 돈 벌기가 정말로 좋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점점 갭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의 주거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월세 비율 증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에도 월세 비율은 증가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나는 갭 투자하려고 돈을 요렇게 모아가고 있었는데 뭐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속상하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의 대출 규제 강화에 있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증폭된다는 거죠. 불안감이 증폭되면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향후에 지금은 대출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집을 샀다면 지금은 대출을 묻겠다, 대출을 잡겠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바로 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팁을 드린다면 매매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임대인들이 당분간 집 사지 말지 뭐 좋을 때 사지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내가 묶어놓기가 아까우니까 바로 월세로 더 전환하거나 아니 그래 이참에 그냥 전세가 올려? 요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은 팁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억 이상을 갖고 있다면 월세 전환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소액 투자자들은 요참에 전세가 올리는 사람들 대비해서 투자를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대출을 끼지 않은 상황이겠죠. 왜? 대출 규제 강화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대출 규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도 DTI, LTV 강화할 때 DTI, LTV 강화할 때도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것이지 다세대 주택 단독에 대해서는 규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허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월세 비율 중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연령대가 바로 30대라 합니다. 30대. 한참을 돈을 벌어서 써야 할 판에 월세로 다 지출을 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결론은 집을 못 산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론은 집값 잡으니까 불안하니까 다시 월세로 거절 확률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또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가 넘기 때문에 거의 1인당 2,700만 원거리를 한답니다. 굉장히 큰 비율이죠. 그래서 이거는 잡기는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과연 어디에 돈이 쏠릴까? 어디로 갈까? 아니면 잠잠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분명한 거는 되는 지역은 된다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되는 지역은 된다. 그게 바로 언제쯤이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때도 저는 돈을 벌었다는 거죠. 어느 지역? 안정적인 지역. 지금도 향후에 신규 분양할 수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거에 의해서 그 이후 아파트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요? 전매 제한 입주 때까지 못하죠. 그러면 그 전에 거는 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허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기존에 분양했던 것들은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 외에는 어느 정도 거래가 강북 지역이 그래서 살아났죠. 근데 이 기존 것들이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신규 분양하는 것들의 분양가가 높았던 지역들은 기존에 싸게 분양했다면 더더욱 거래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곳은 있는데 그 빠져나갈 곳을 투자해본 사람만이 알겠죠. 그냥 흘러간 사람, 이렇게 정책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이랬던 사람은 돈을 안 벌고 있었겠지만 김정미 원장은 그때도 쉬지 않고 이랬습니다. 쉬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투기를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실수요자 측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 김정미 원장이 팁을 드리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월세로 잠깐 3,000% 빠졌죠. 월세 트렌드로 흘러간다면 월세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매달 꼬박꼬박 또박또박 월급처럼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세 지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새 건물이면 많이 받을 수도 있으나 옆에 건물 새 건물이 들어오면 내 건물은 헌 건물이 돼서 월세를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박또박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수록 어떻게 해요? 월세 받고 편하게 사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식들은 월세를 내고 사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월세를 받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월세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수요자가 많아서 수요자가 많으면 팔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되겠죠. 팔기가 수월하면 바로 그 좋은 황금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박또박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면 내가 이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팔 수 있다는 소리고 결론은 금액도 더 오른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콕 찍어 간다면 어디죠? 김정미 원장이 말하는 거는 대기업이 입주할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대기업 입주할 지역이 정말 과연 오를까라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초동에 강남역에 삼성타운이 들어섰을 때 부동산 집값이 들썩한다는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몇 배까지 뛰었다? 3배 이상 뛰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강남에 있어 보니까 월세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오피스텔도 2배 이상, 그러다 보니까 현금 들어간 돈은 다 빼고 현금에서 9천만 원까지 번 사람들도 봤습니다. 방언에서. 이런 사례가 있죠. 그리고 대기업의 직원들이 들어오고 상주한다면 주변의 상권은 활성화가 되겠죠. 가장 기본이 돈이 오르는 기본은 뭐라 그랬어요? 유동인구가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들어온다면 유동인구 증가해서 상권 활성화되고 집값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도 또박또박 내겠죠. 거기다 대기업 임직원이 아니라 대기업 직원들이 들어온다면 월급을 편안하게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월세를 더 잘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롯데 칠성 부지가 3종이지만 향후에 상업지로 거듭난다면 이 지역은 틀림없이 오를 것으로 보였는데 그 지역이 바로 어딜까요? 서초동이라는 거죠. 서초동. 그래서 오늘은 이 서초동의 롯데 칠성 부지가 3종에서 바로 뭐로 바뀐다? 상업지로 바뀐다. 요거에 포인트를 두겠고요. 요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대역과 강남역 주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럼 동으로 따지면 서초동, 역삼동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소액 투자가 지금도 가능할까? 이렇게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투자해도 괜찮을까 궁금하시다면 저 김정미 원장 찾아주시면 됩니다. 02-316-0000 김정미 원장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바로 알기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차익형 부동산 개발 호재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월세 비율이 증가했다는 자료를 함께 좀 확인을 해보고 오셨고요. 또 수요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황금성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곧 상업지역이 형성될 서초동을 잠시 살펴봐 주셨습니다. 우리 김정미 원장님께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2-316-0000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김정미 원장님의 첫 번째 핫트렌드 매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강남역 부근에 바로 위치한 동들이 서초동과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죠. 동쪽으로는 바로 강남역을 끼고 역삼동에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서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쪽에 있는 강남역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에서는 도보 6분 거리나 2호선 역삼역에서는, 여기 역삼역은 안 나왔지만 역삼역에서는 4분 거리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 매물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국기원 사거리에 보기 드문 매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신축 매물이 거의 안 나오는데 월세 찾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다.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 포인트를 들고 나왔고 이 매물은 누가 샀다가
몇 개를 샀다가 빠꾸 나온 매물입니다. 보기 굉장히 힘든 매물이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5층 중에 2층입니다. 2017년 8월 준공 예정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 동이 같이 있습니다. 바로 3개 동이 같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2억 500이고요. 전세로 놓으시 1억 8천만 원이라면 2,500만 원 투자. 여기서 관점을 보일 거는 바로 월세가 세다는 것이죠. 2천에 80만 원 예상해 볼 때는 월세시는 5,500만 원 투자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월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자, 유동인구 1위 강남역의 근처에 있다는 매물이고요. 바로 세계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너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건가? 테헤란 내에서 바로 도로변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매물이 되겠고 어떻게 해요? 건물이 도로변에서 가깝죠? 역삼역에서는 4분 거리 더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더욱더나 9호선과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라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주변에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쪽으로는 벨레상스 건물 리모델 재건축과 더불어서 또 국제 교류 복합지구의 개발과 또 서쪽으로는 롯데와 삼성 사옥이 근처에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진터널 뚫리는 부분도 있겠죠. 신논현역에서 신사역까지 연장선도 예측되어 있고요. 학원과 그다음 상가, 사무실이 굉장히 많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수요층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 지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로는 2종이지만 주거지로서는 거의 처음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앞에 누가 있는 거 되게 싫죠? 상가밖에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에도 9분 정도이고요. 3개 동으로 이루어진 매물 참 반듯하게 올라가죠. 현마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영국에서도 화재 사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7월 준공 예정인 매물이고 있고요. 내부에 빌트인 냉장고, 옷장, 거실장이 다 설치가 됩니다. 자, 방안계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 2017년 8월 준공 예정, 총 5층 중에 2층에 달랑 하나뿐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2억 500만 원, 전세 로우시는 1억 8천만 원 소요되고 소요 자금은 2,500만 원, 월세가 강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액투자 개발 호재 지역을 찾아서 세미나를 제가 실시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나 또 할인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김정면장을 찾아주세요. 02-316-000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두 번째 매물이 양재동, 우리가 워낙 좀 잘 알죠? 그래서 양재동 매물로 들어가 보면 이것 또한 빠꾸 나온 매물입니다. 2억 9,500만 원이고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매물이고요. 실제적으로 건물을 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시면은 어머, 어제도 제가 어떤 예능 프로를 봤더니 탑이 복층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생일 잔치 하는데 야외 테라스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복층으로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게 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재동의 호재도 굉장히 많죠. 바로 양지역이고요. 100만 평의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바로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투자할 때 대기업이 꼭 들어설 수 있는 지역,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지금 쌓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라고 아무데나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공가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된 매물에 투자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재동 매물은 제가 볼 때 전세를 잘 놓으면 1,500 정도 투자가 되겠고 역삼동 매물이 2,500만 원 투자입니다. 둘 다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특히 향후에 제가 팔 수 있는 지역은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쪽 다 직장인들이 많은데 특히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매물 또한 굉장히 3룸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거가 거의 희박한 지역이에요. 실질적으로 외관이 지어진 건물인데 굉장히 멋들어지고요. 주변에서도 눈에 확 띄는 매물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입니다. 그래서 원룸 실사업 면적과 그다음 복층이 이렇게 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굉장히 복층도 잘 나온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역에서 양재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있고요. 5층 중에 5층 2017년 4월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실면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매 금액 2억 9,500만 원, 전세가 지금 2억 6천으로 써 있으나 제가 볼 때는 2억 8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시는 3천에 100만 원 활용한다면 8천만 원 투자입니다. 양재동은
갭 투자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삼동 국교 매물은 월세가 워낙 잘 나가는 쪽이라 월세 매물 선호하시는 부분들 찾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미 원장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찾아서 향후에 팔릴 수 있는 매물인지 이런 거 구별법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02-316-0000입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 3개짜리 물건인데요.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강남권이어서 약간 좀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이 매물뿐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 얼마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향후에 오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매물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더 염두를 해두고 물건을 고르라는 유의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찬 강의와 함께 매물 가지고 나와주신 김정미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우리 전문가님들과의 상담은 가능하니까요. 번호 잘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567님께서 신청해 주신 긱스의 어때 들으시면서 우리 김정미 원장님의 2가지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already know. Picks, you. 넌 어떻게 사니? 혹시 연애는 하니? 괜찮니? You. 내 노래는 들어봤니? 어때 괜찮니? 넌 어때? I saw you with a different dude. 하지만 느껴지지 않아 아무 미련도. 날 차버린 너가 원망스러워 눈물로 지새우던 밤은 이제 끝났다고. 내 우스웠던 거울이 확 변했단 소리. 이제 혼자서만 즐겨 너의 토이 스토리스 내 없어진 고민 시원하게